네, 존경하는 경남 도당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잠들어 계신 이곳 김해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민주당을 지켜오신 선배 동지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장영달 도당위원장께서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있었던 날치기 사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사태 원상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일을 위해서 싸우다가 병석에 계신 장영달 도당위원장님과 김창숙 도의원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당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며칠 전 해남 울돌목 우수영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명량해전이 12선의 전선으로 이루어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13척의 배가 참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 물길을 잘 아는 어민 하나가 어선을 몰고 나가서 이순신 장군의 12척 전함을 이끌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 유로중 26년 전 26의 젊은 나이에 민주당의 가장 말단 당직인 기술실 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당을 위해 정말 궁궐세신 노력해왔습니다. 당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고 당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 물길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주당 반드시 살려내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대선 끝난 뒤에 꼭 있어야 할 일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선 패배의 아픔을, 상처를 서로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우리 당을 다시 한번 힘차게 세워보자, 이런 다짐을 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치유의 정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좀 더 달랐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동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동지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끈끈한 동지애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전오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수 있었고, 어떻게 바보 노무현의 지역주의 깨뜨리기가 가능했겠습니까? 동지를 아끼고 사랑해온 우리 민주당의 전통이 살아나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 키워오신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정당,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200만 일반 당원들을 재등록해서 당의 토대인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당원 재등록 제도는 제가 수석 부총장일 때 처음 제안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1만 명의 생활정치 지역 일꾼을 양성해서 지역위원회에서부터 21세기형 대중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앙당 재정의 20%를 지역위원회 활동에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유로중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더 이상 좌왕, 우왕 헤매지 않고 당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워서 우리 당이 전국정당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돼서,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꼭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동안 이 당을 위해서 죽어라! 일해왔습니다. 그 일해온 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당을 생각하는 애정, 이 모든 것을 맞춰서
당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태어나서 살기는 부산에서 삽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은 항상 한 문화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김해에 적을 두고 있는 김경수 원외위원장님과 민홍철 의원님께 정말 큰 좋은 자리를 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작년달 도당위원장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제 시에서 지금 도의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오성주 후보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왔습니다. 박수 좀 크게 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정선 밀양 시의원께서는 밀양 765 문제 때문에 마음까지 몸까지 다쳤습니다. 우리 문정선 시의원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조경태는 만 28살 나이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견눈질 하지 않고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15대 16대 선거에서는 낙선을 했습니다. 15대 선거에서는 제가 15%를 받았습니다. 16대 선거에서는 17.5%를 받았습니다. 18대 선거에서 저 조경태 39.2%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8대 선거에서 약거리 분열된 상태에서도 저 조경태는 45%를 받았고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58.1%로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조경태는 15%에서 58.1%라는 기록적인 득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민주당의 위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후보는 조경태라는 것을 여러분께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남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당선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진정책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저 조경태로 인해서 꽃을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우리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에도 최고위원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조경태 전국 정당화에 앞장서서 2017년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당내 선거가 제가 세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단 1명, 도의원 3명, 기초의원 12명의 척박한 민주당의 동토.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 문재인 노무현의 고향 마을 이장에서 시작해서 민주당의 리더로 키워준, 김두관을 키워준 야권 연대 모범인 지역 이 경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픈 것은 새누리당이 국정을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이 먼저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서민들은 민주당을 지금 신뢰하지 않습니다. 월수 2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우리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우리의 노무현을 찍었던 그때의 40대, 지금의 50대에서 우리는 크게 패했습니다. 선거에서 3% 졌지만 우리가 입은 내상은 굉장히 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집권했던 10년 동안 민주당은 처음 쥐어본 그 알량한 권력에 매여서 권력 다툼하고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받는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상한 의원회관 탁상에서 그 길을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식당에 앉아야 고상스러운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야당 귀족주의의 전통과 문화를 극복하지 않고 민주당의 혁신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어려운 국민들이 찾던 곳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앞에는 국민은 없고 경찰만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 없는 민주당,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귀족 야당의 모습을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출마 선언을 했던 진주우려운 환자분들이 생각납니다. 홍준표도 믿고 새누리당도 믿다고 하던 그분들,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있었던 그곳의 노동자들. 그러나 어젯밤 8시 반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폭력적인 날치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폭력을 행사한 새누리당의 국회에서 하는 그 못된 짓들만 배운 임경숙, 원경숙, 조무성, 이성용, 성계관, 변영성,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폭력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당의 김경숙 의원, 그리고 강성훈 의원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밀양 송전탑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정선 시의원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2013년 민주당의 현장인,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있는, 간절히 민주당을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최고위원회부터 바꾸겠습니다. 안락한 국회와 중앙당이 아닌 국민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열어야 합니다. 몰락해가는 골목상권, 영세민의 가슴이 아픕니다. 농토를 갈아엎은 농민들 가슴 더욱 아픕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 그곳에서 최고위원회 열어야 합니다. 그 현장의 국민을 1일 당대표로 모시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당의 핵심 과제로 붙들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단단한 민주당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조직 협상 과정에 우리 의원들 단 한 차례도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정부 조직 협상의 선봉장 이우원식이 다시 선봉장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좋은 땅,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도민 시민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기호 5번 신경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고 김도한 지사가 근무했다. 이곳 경남에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외유 내각의 사나이 민홍철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조익래, 서소연, 박인남 위원장,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같이 뛰었던 김경수 위원장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저는 미디어 단장으로서 지난 대선 함께 했습니다마는 12월 19일 졌습니다. 김경수 위원장 보니까 그때 그 생각납니다. 김맹곤 시장님, 정현태 군수님 반갑습니다. 12월 19일 밤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그때 한숨을 쉬었던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있었고 이 지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 의료원 눈물을 흘릴 줄 몰랐습니다.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틀림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고리와 월성 70년대 말에 지어졌습니다. 이제 30년 됐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될 때 됐습니다. 그러나 12월 19일 우리가 눈물을 흘렸을 때 몰랐던 문제들이 생겨났듯이 이곳 진주에서 생겨났듯이 어디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들이 생겨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제가 매우 걱정을 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나라에 큰 손실이 오고 이 지역에 큰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만 했지만 우리는 국민의 믿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역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너냐? 당신은 누구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당연히 물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지나온 날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신을 바꾸지 않고 앞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바로 오늘 4년 전 오늘 MB에게 잘렸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꿈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민주당이 원해서 대변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험한 지역에 출마해서 사무총장과 싸웠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 3선 의원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조경태 의원처럼 당당하게 58%는 못 얻었지만 겨우 이겼지만 저한테 주어지는 책임을 마다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지금 제가 최고위원 초선으로서 선택한 것이 영리한 짓이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저에게 쇄신과 개혁에 책임을 져달라고 많은 의원들이 부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그 책무를, 그 임무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다시 관심을 받을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골목과 동네의 문제를, 비전과 정책과 사람의 문제를 지역과 골목과 동네에서부터 중앙으로, 그리고 우리 중앙 정치에서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한국 정치, 민주당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읍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250km가 넘습니다. 카니발스국차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전용차로로 달려도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정읍에서 국회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 유성엽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시간,
하루에 500km를 달리는 국회의원 참 어리석지요. 어쩌다가 저렇게 유성예비 같이 멍청한 아들 낳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제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정읍으로 출퇴근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서울로 가서 서울 사람처럼 사고하고 서울 사람처럼 판단하고 서울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자기를 선택해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면서 그 시민들의 마음을 가지고 국회 의정단상에서 시민을 대변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정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어리석고 무모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5.4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은 4명을 뽑습니다. 이 7분 모두 어느 분이나 최고위원을 하기에 너무나 충분할 정도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뽑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두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이 유석열이만은 꼭 하나 바로 빼놓고 3명만 제비뽑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민선 3기 정읍시장을 했습니다. 역시 지방에서 시장이나 군수를 해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가려워하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구호의 정치를, 외침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되어야만이 민주당을 국민과 결합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4명 중에 적어도 1명으로 끼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전라북도 정읍에서 18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정읍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나 신경민 의원님 여러가지 득표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18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서 정읍시민 61%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지도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신뢰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남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구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꿈꿨던 문재인 후보님이 고향 이곳 경남에서 기호체를 먼저 양승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진저의료 폐원 관련 조례가 어제 도의 상임위에서 날치게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다쳤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공공의료 말살 정책, 폭거에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거에 단호히 맞서 싸우는 장영달 도당위원장님, 각 지역위원장님, 민홍철 의원님, 도의원님, 시군의원님, 당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보건복지상임위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난 대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우리는 문제에 대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열망했음에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실패했습니다. 경남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우리 모두 대선 패배 양보를 듣고 이제 내탁 논쟁에서 벗어나 민주당 재건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아가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해요. 희망의 전당대회, 힘찬 전당대회를 다 함께 만들어봅시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동 수도 공약으로 충청을 지지로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 대선에서 충청의 민심을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제1당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충청의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부산 영문항과 서울 경기에는 대한민국 허리 충청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승리의 길이요 정권 교체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경남 대의원 당원 여러분, 이 충청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충남의 유일한 삼성위원인 저 양승민 손을 꼭 잡아줄 것을 간곡하게 모셔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친노니 비노니 하는 개파주의를 지적합니다. 저 양승조 재건이 된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 의한 공천혁명을 통하여 개파주의를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의는 구실의 유물입니다. 청산하고 협파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거의 이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남이 많은 동지들은 좌절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선표 인재들을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고 이는 심화된 제약주를 완화하면서 민주당 동지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저 양승조 마라톤 볼코스를 8번이나 완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수련회 와서 20일간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중화도 맞바꿀 강인한 의지와 끈기가 있습니다. 또 지난 8년 10개월간 기차를 타고 1년에 500번 이상 택시를 타면서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늘 서민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저 양승도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외교례가 성실한 저 양승도와 실력과 실력에서 안철수를 가는 새로운 민주당 건설 맨 밑바닥 기름들이 되겠습니다. 신뢰와 강단 있는 성실한 저 양승도와 당원 동지들과 함께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 50년을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경남 어령 출신 안민석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6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 정견 잘 들으셨죠? 말씀들 참 잘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6분도 말씀하신 거 그동안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2010년도 나온 뉴민주당 플랜입니다. 이거 휴지 쪽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2011년 천정배 민주당 개혁특별위원장이 민주당 쇄신 방안 이거 6개월 동안 만든 겁니다. 이거 휴지 쪽으로 다 버렸어요. 2012년 총선 패배 원인과 분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실천 안 했어요. 문제는 말이 아니라 누가 이 민주당의 위기를 강단 있게 실천할 뼛속까지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고 백장 있는 그런 후보를 뽑는 그런 전당대회가 이번에 되어야지 민주당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뼛속까지 바꾸기 위해서 경남 어령 출신 안민석이가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 출신의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매우 젊은 나이에 삼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두 가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9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바닥 정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정봉주 전 의원이 홍성교도소에 있을 때 1년 365일 52주 52회 면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9년째 택시 몰고 홍성 52에 면회 갔다 온 젊은 안민석이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나섰는데 한번 이 젊은 사람에게 민주당 혁신과 개혁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은행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아버님이 창녕농고 영어 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 친구 중에 인혁당 사형수 이수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취를 하면서 책을 같이 읽었다는 죄로 제 아버님이 평생 힘들게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치를 하면서 단 한 가지만은 지켜둬라. 절대로 비주류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니까 언론에서는 비주류의 핵심으로 안민석이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3선 동안 당내에서 개파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쓴소리 그침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비주류로 낙인 찍었습니다. 국민들이 당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쓴소리 한다고 비주류로 찍는다 그러면 저는 이 비주류의 길을 영원히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비주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직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주류가 되어보려고 최고위원을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좋은 당직 차지하려고 최고위원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류가 되어서 이 망해가는 민주당을 뼛속까지 붙여보려고 뼛속까지 바꿔보려고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뼛속까지 바꿔보겠습니다.